자, 내고만 외교안보 이슈부터 긴급 진단하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이 실제로 한반도에서 주한미군 1개 여단을 철수하는 것을 현재 검토 중인 사실이 오늘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함께 보시죠. 미 국방입에서 나온 주한미군 감축. 미국 측이 한미 방위비 협상에서 미국의 5배 인상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1개 여단을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까지 자꾸 그러면 방 뺀다, 빼라, 우리 핵 개발한다. 사실은 레토릭적인 수사적인 얘기로서만 오갔는데 실제로 미국이 1개 여단, 오늘 조선일보 보도가 사실이라면 아주 구체적인 플랜까지, 엑시트 플랜까지 미국 측이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주한미군 1개 여단. 전체 30% 병력이 감축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1개 여단 철수를 준비 중이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의 워딩까지 오늘 나와 있습니다. 전직 고위 외교관은요, 미국이 분담금 대폭 인상을 관철하기 위해 금기어인 주한미군 감축, 철수까지 운운하면서 한국을 거치게 몰아붙이는 건 91년도 방위비 협상 시작한 이래 처음이다. 한미 동맹이 시작된 이후 초유의 사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의 입을 통해서도 한번 들어보시죠. 정말 동맹인데? 국방장관입니다. I'm not going to prognosticate or speculate on what we may or may not do. 자, 미 국방장관은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예정되지 않은 일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김정 장관님. 네. 특히나 한미동맹이 위기다라는 지적들이 많은 상황에서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게 한반도에서 눈에 가시 같은 저 주한미군 싹 다 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자주국방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주라는 단어는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고 힘을 기른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자주의 단어와 북한이 생각하는 자주의 단어는 굉장히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생각하는 자주는 딱 하나입니다. 주한미군 다 철수하는 거. 예. 네, 그래서 북한이 가장 원하는 내용은 뭐냐면 한반도에서 오롯이 대한민국만 남기고 저런 전 세계의 힘을 빼는 거를 가장 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 이 동맹관계에 있어서, 한미 동맹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금기어였던 단어가, 그러니까 북한이나 그 단어를 얘기하지 동맹관계에서 금기어였던 단어가 바로 주한미군 철수라는 겁니다. 김 장관님 청와대 계시잖아요. 정부 때. 네. 청와대 계시면서 국정을 운영해 보셨으니까 그때도 한미 간에 방위비, 주한미군 문제 여러 가지 실랑이 힘겨루기가 많았는데 이처럼 1개 여단 철수를 검토 중이거나 정말로 살벌하게 미국이 몰아붙였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돼서는 저 과거를 돌아보면 카터 대통령 시절에 그런 게 한번 언급이 됐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오히려 미국에 있는 군인들이 반대하고 나섰던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 일이죠.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얘기인데 청와대 계실 땐 이런 일 없었다?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여러 가지 외교관계 중에서 동맹이라는 건 뭐냐면 가장 높은 단계의 강력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다른 단어로 얘기하면 혈맹이라고 얘기를 하면 아마 알아들을 것 같은데요. 네. 무슨 말이냐면 동맹국가 간에 있어서는 한 나라의 적은 그 동맹을 맺은 다른 나라하고도 자동적으로 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또 두 번째는 동맹관계를 맺게 되면은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의 기본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공동의 이익이라는 게 있지만 거기서 얻는 상호 이익이라는 게 가치나 그 비용이 똑같은 걸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동맹인 거거든요. 그게 아니면은 그냥 비즈니스 파트너라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양쪽에서 다 지금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을 말리는 일은 미국 내부에서도 좀 해야 될 것 같군요. 카터 대통령 시절에 미국 군인들이 말렸듯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미 의회 내에서 이 태평양의 방위를 걱정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이거는 단순하게 한반도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서도 주한미군은 미국의 태평양 전략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북한이 가장 기대하는 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는 우리대로
어느 한쪽이라도 브레이크를 멈춰야 되는데 우리도 우리대로 미국에게 빌미를 줘서는 안 되고 미국은 미국대로 또 저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막 나가는 거를 말려주는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군을 많이 만드는 작업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심각한 것은 4,000명에서 6,500명 가까이 되는 주한미군 한기 여단이 실제로 철수될 수 있다는 공포감보다 더욱더 큰 문제는 이번 방위비 협상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에 트럼프 대통령과 미 군부가 약화되고 있는 한미 동맹 등의 이유 등등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염두에 두고 일부러 높은 가격을 배팅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더 근본적인 문제예요. 단순히 돈 더 내, 못 내,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리처드 하스 미 외교협회 회장은요. 방위비 증액 요구는 일부러 한국에게 거절당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주한미군 철수 구실만을 찾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전문가들은 대책이 없다라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 군 내부에서는 실제 주한미군 감축 카드가 나올 수 있다는 분위기가 있었다. 현실화될 경우 당장 아무런 대책이 없는 형편이다. 1개 여단 4,500명, 많게는 6,500명 훅 빠지면 그 빈틈, 안보의 구멍을 대체할 만한 현실적인 대책이 없다라는 거예요. 군 관계자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보 전문가, 신종호 한국 국방안보 포럼 전문 연구위원은요. 주한 미군이 감축되면 전력 공백을 메워야 하는데 대안이 없다. 우리 군도 인구 문제 때문에 병력 감축을 하는 형편이다라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잘 아시잖아요. 사실은 지금까지 뭐 역대 정부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 정부 관계자도 야, 그 주한미군이 뭐 우리 좋으라고만 있는 거냐. 미국이 이득이 있으니까 여기에 있지 절대 못 빼. 라고 안심하던 건 솔직히 있었는데 네. 지금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건 그 안심 때문에 실제로 뺐을 때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후에 이미 그런 예측들이 있습니다. 그 1차 세계대전 이전만 하더라도 미국은 세계의 어떤 경찰 국가로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전 세계를 호위하게 되는데 그 비용이 사실은 764조 정도 됩니다.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 자체가 문제다. 왜 미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전 세계를 방해한다고 이 많은 돈을 쓰느냐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런 대응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군비를 빼자. 진짜 뺄 라는 사람이다.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부분이죠. 이제 아니 그런 그러면 것들이, 김영주 의원님 예. 트럼프 생각에는 지금 야, 이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데 주한미군 그거 유지하려면 이 정도는 내야지 못 받으면 빼. 여기까지는 트럼프가 생각하는데 만약에 주한미군이 빠졌을 경우 정말로 오랜 혈맹국인 대한민국의 안보에 큰 구멍이 뚫리겠구나라는 것은 전혀 걱정하지 않을 사람이다. 사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다만 이제 과거에도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 일이 끝까지 그렇게 될 것이냐. 미국 내에서도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트럼프적인 인식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도 필요하고 미국 내에서도 그러한 무리한 강군을 반대하는 그런 입장들이 분명히 있지만 기본 인식은 트럼프는 그런 인식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전시작전권이 미군한테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작게라는 그 시뮬레이션 자체를 달리 해야 돼요. 1개 여단이 빠졌을 때 말하자면 28,500명 되는 미군이 24,000명, 2만 명 수준으로 갔을 때 미국의 작전에 따라서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데 그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까지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연이어져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우리 군도 뭐 모병제 논의가 나올 정도로 실제로 수혈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대책이 없다. 또 하나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사실은 우리 군의 방위 개혁을 했어야 돼. 미국 체제에 맞게 6회 공군 체제가 아니라 1, 2, 3군 체제로 가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어떤 요인에 의해서든 미진해 왔기 때문에 2중, 3중의 어려움이 노정돼 있을 수 있다라고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얼마 내라의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